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어른이 되면 뭐든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고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른이 돼보니까요, 더 모르겠고 결정 내릴 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던 사람의 머리를 살짝 빌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감히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브레인? 네, 이동영 작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게 아마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어른들의 타치가 심하잖아요. 관습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린 되면 그런 거 다 벗어날 수 있겠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으면, 세월호 사건 같으면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니까, 무책임한 어른들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몸만 커졌지 진짜 진정한 어른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대중형이나 우연히 형 이런 사람들이 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영. 저는 아직 철부지고요. 철딱선이 없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른이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이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죠. 예. 자, 이러면서 또 한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서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저는 워낙 방송 일이 제 첫 직장이었고 네. 가장 오래 한 일이어서 사실 방송 일은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개인 생활이 다 조정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활을 한 14년, 15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네. 방송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네. 없으면 쉬는 거고. 근데 이 작가님은 좀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 같은 날 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생방으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침부터 나와서 방송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예. 이게 나가는 동안 계속 투덜투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잘 까먹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달력을 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이럴 때가 많아. 설마 라이벌? 아니 라이벌뿐만 아니고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방송날이 아닌데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준비할 때도 있고. 아직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지셔야겠습니다, 이 작가님.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2시 왔지 않습니까? 3시 방송인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2시 15분이요. 제가 시간 확인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와 있었어요. 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왔거든요, 당신. 그렇습니까? 예. 2시로 합시다, 그냥. 예, 우리 비니님, 이거 생방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생방송 맞고요. 예, 주인된 입장에서 정규직 문중전님은 아껴야겠지만 비정규직인 이 작가는 마구 부려먹고 싶다는 생각이. 예, 마구 부려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정도전 대 하륜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도전 대 하륜인데 하륜은 한 자도 못 나가고 정도전 얘기마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륜 얘기 좀 하고요. 네. 시간이 되면은 정도전하고 해서 마무리해서 끝나고 안 되면 이번에도 3편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 작가님 팬분들도 라이벌이 제일 재밌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댓글만 캡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 하시던가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 작가는 어디 나가도 재밌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 예. 자 그럼 오늘은 하륜 얘기 됐습니다. 하륜. 예. 저번 시간에 끝을 말했죠.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 이걸로 끝이 났죠. 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이 났고,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했던 그렇죠. 이성계와 그렇죠. 그리고 정말 힘이 필요했던 정도전. 그렇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치고 결국은 역성혁명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봐야겠는데. 그대와 나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뭐가 맞아 떨어졌을까요? 당시 김용민 PD하고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용민 PD가 방송을 이제 못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문 아나운서한테 떠넘긴 거죠, 저를. 이 작가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 아나가 맡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 돌려막기 하다가 제가 얻어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그 즈음에서 네. 떠맡은 사람이 이 작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은 그때 김용민 PD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았을 때도 네. 서영석 이사한테 날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잘 됐잖아요. 방송이. 그러니까 그 야매 인물 현대사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 핵심에 있던 사람들 말고 그러나 알아야 되는 사람들죠. 네. 많은데 문희정 아나운서를 하면서 바뀌었죠. 네. 라이벌 구도로 바뀌어서 저는 할 일이 좀 더 많아졌죠. 한 사람 하면 되는데 두 사람 파야 되니까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컨셉도 김용민 PD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요? 네. 라이벌? 예. 그래요? 처음에 제가 국민TV에 인연을 맺을 때도요, 당시 조은영 이사가 그냥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김용민 PD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하면 돼. 어떻게 그냥 하게 됐어요. 내일부터 해. 이래서, 그냥,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거를 맡겨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사람이 또 실렁실렁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자, 하륜. 사도 요한님께서 비정규직 이 작가 일어나라 그랬는데, 좀 안전키나 선키나 비슷해서 지금 거의 일어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다들 저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에 급여에 그건 진짜. 이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반드시 이런 잘못된 구조는 혁파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겠죠. 네. 우리 좀 듣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또 혹은 조합원 아니시면서도 국민TV 사랑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예. 그분들도 빨간 날 못 놀고 많이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직업 분포도 또 이런 비정규직은 차례차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생기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파견 근로 없었어요. 네. YS 정권 때 한나라당 당시 신한국당이죠. 날치기 통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 해가지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문수 이재호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요. 새벽에 날치기 통과해갖고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동법의 피해자들인 우리 서민들이 또 그 후회들을 찍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들이 걱정해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도 계급 투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있는 것들 지지하면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주세요. 그 기득권들은. 기득권들은요, 소위 말해서 서민들을 개차반으로 취급합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그래서 정몽준 아들 같은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에 없습니다. 예. 우리랑 씨가 다르다고 생각해. 씨.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씨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교육을 부추기는 거죠. 왜?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거든, 걔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 교육에서 서민의 자식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 구조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걔들은. 당연하죠. 솔직히 말하면요, 사회 기득권층은 IMF 또 와도 걔들은 좋아요. 우리 IMF 터졌을 때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알부자들, 이 사람 더더욱 부자 됐어.
사람들, 시어민들은 직장이 없어서 다 뭐 목숨을 끊고 어려웠지만 이 사람들 100억짜리 건물이 10억 되고 다 사들이고. 다 사들이죠. 그때 사들이었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IMF 때 말이죠. 강남 룸사롱이 사람 막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막 건배하고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 반지 애들 돌반지 빼가지고 했던 사람 다 서민인데 이건 제대로 진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좁은 고시문턱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러더래요. 평범한 서민 집안에 주신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 이런 외교부 이제 그러면, 외무고시 통과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 서울대학교 재학생 집이 어딘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거의 다 강남입니다. 네. 옛날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이런 획책을 저지르는 이유가 비정규직 계속 이렇게 양산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이유가 그거거든요. 니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거죠. 그렇죠.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니까. 아예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닫힌 사회가 되는 거죠. 계층 간 계급 간의 이동이 불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투표거든요. 이건희도 안 표고 우리도 안 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렇죠. 주위에 조금씩 이렇게 전달하고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도전 같은 뭔가 개혁가가 좀 세상을 그렇죠. 바꿔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싸다고 만드님 또 딴 길로 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하는 목적이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하시되 이거는 개론 수준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더 찾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라고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정관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공부해서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제가 이번에 뭐 EJ에서 사고공화국 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수많은 사건을 다 끄집어냈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때 그 많은 사고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고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그 원인 보면요 똑같습니다. 뭐 부실공사, 그죠? 관리원들 뇌물 받아 처먹고 다 똑같아요. 초동대처 미흡. 그러니까 그거를 제때만 하면은 이런 거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필요 없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일어나는 걸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정부를 비판하고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방송해 준다고 그런 의미에서 땅 일로 샌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득 얘기 듣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기자들은 편한 직업이겠는데? 무슨 사건만 터지면 예전에 썼던 기사 그대로 끌어와서 갖다 붙이게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들어가 봅시다. 초정 하류는 1347년 진주에서 수능 부사를 지낸 하윤린과 진주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있는 집안 자식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12살 때 국자감 시험에 합격했고 17배 과거에 급제했어요. 좀 빠르다고 봐야겠죠. 또 그 과거 시험에 급제할 때 말입니다. 좌주라는 게 있는데 네, 좌주. 좌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면접관 정도 되겠죠. 이 좌주가 이색과 이인복이었습니다. 자, 이색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렸죠. 이색의 퀴즈들 많았다고. 네. 죄송합니다. 이인복이 누구냐면 이인복은 지금 드라마 정도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이인임. 이인임의 형이 바로 이인복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 이색과 이인복을 등에 업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인복이 그런 하륜을 이뻐해가지고요. 또 다른 자기 동생 이인미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인임이 당대의 권력자였죠. 이인임의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주로 이 좌주가 뭐냐면요. 아까 시험관이라고 했는데 좌주가 하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밀어줘요. 내 새끼야, 내 제자야. 이렇게 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학벌 같은 걸 똑같은 겁니다. 좌주가. 그렇네요. 어느 선생한테 배웠느냐가. 혹은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렇죠. 오케이, 서울대학? 쭉 우리나라에요. 이 패거리 문화라는 거 있습니다. 정치도 패거리 정치라는 거 있거든요. 학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서로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겁니다. 걔 어디 출신인데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뽑아주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옛날에 좌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주로 당대의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인복, 이색을 좌주로 뒀으니까 뭐 출세길은 보장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역시 사람은 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 박사를 만난 게 운일까요? 이 박사가 날 만난 게 운일까요? 분명한 건 이 박사가 이 작가를 만난 건 화입니다. 그렇게 칩시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정도전도 뭐 출세했다는데, 정도전의 출세는 출세도 아니다. 하륜에 비하면. 물론 하륜은 지방 간직으로, 중앙 정치에는 들어가지만 지방 간직으로 돌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방 간직 중에 요직을 돌았거든요. 이것도 그 좌주라는 이런 사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자, 1368년에 감찰 규정이 돼가지고 당시의 집권자, 저번 시간에 언급됐던 신돈의 문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전 부사를 규탄하다가 신돈의 미움을 받아서 파직됐습니다. 이때 그의 외삼촌 강혜백이 뭐라고 하륜한테 말했냐면, 너는 장래에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이니 결코 시골에 묻혀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강혜백이 무슨 점을 잘 보고 관상을 잘 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조카가 축 쳐서 어깨 쳐져 있는 조카에게 힘을 불어다 주는 거겠죠.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육은 그동안 일제시대 때 그 교육을 이어받아가지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육했죠. 획일적이고. 다 똑같은 교복 입히고, 똑같이 머리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을 받았는데요. 사회 문화 자체도 빌 게이츠를 허용치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조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튀면 큰일 왕따 납니다. 시켜버리니까. 예, 큰일 그렇죠. 납니다. 예. 그러니까 군 생활도 그렇거든요. 튀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중간쯤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가나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삶이. 군대 있을 때 얼마나 두드러맞았는데요. 저는 조직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렇게 질책 문우가 자기의 자식이 잘못했다거나 혹은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면 질책보다는 이렇게 좀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이, 야, 넌 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이런 말 한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일부러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저는 츤데레이기 때문에 츤데레. 그러니까 겉으로 나쁜 척하는 거죠. 속으로 따뜻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너무 속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겉으로는 이게 좀 심한 말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 작가의 그 진심이 어디서 느껴지냐면요. 네. 그렇게 하면서도 눈빛이요. 제 눈빛이 보입니까? 네. 이 작은 눈도 보이시나요? 보여요. 그 작은 눈으로요. 진정성을 담아서 딱 한번 쳐다봐주면은 되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빠져듭니까? 받아갔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1471년 신돈이 사형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복직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권자한테 대들었다가 파직되고 실권자가 없어지니까 복직됐다. 그리고 복직된 하륜은 그 이색 퀴즈 아닙니까? 이색의 퀴즈였기 때문에 신진 4대부들, 정도전이나 정몽주 이런 신진 4대부들하고도 교류를 했고, 또 이인임과는 친인척으로 연결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권문 세족들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의 소장파. 이상이 왜 그럽니까? 새누리당의 남경필, 원희룡, 평생 소장파. 평생 소장파. 네. 그러니까 한번 살짝 방귀 들었다가 위에서 진압하면 바로 꼬리 살짝 내리고 이런. 나와 거기서 진정한 소장파를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양쪽에다 다 다리를 걸쳤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언급한 인생은 이인임처럼.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생은 하륜처럼. 죄송합니다. 인생은 하륜처럼. 예.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임 쪽에 붙었다가 이쪽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쓰니까 그렇겠습니다. 자, 결국 하륜은 최영의 요동 정보를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왜 반대했냐? 하륜 입장에서는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요동 정보를 갖다가 혹 우리가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륜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누구 세상입니까? 이인임 세상이죠. 난 이인임의 조카 사위인데
가만히 있어도 고래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괜히 이거 최영행 노동정벌 찬성해가지고 거기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최영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인임 정권이 무너집니다.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이인임이 뭐 그전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이인임 사람이 하는 여문방이 권력을 자주 유지했으니까.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인임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최영이 정권을 잡자 하류는 추방됩니다. 왜? 반대했잖아요. 최영이 노동정부를. 그래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시 복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방 복직 반복하는데요.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이 하류는 엄청 아꼈죠. 그러니까 세종이 황희를 아꼈던 것처럼 태종도 하류는 엄청 아꼈는데 신하들이 하륜의 어떤 독단, 독선 이런 것들 굉장히 상소를 많이 올리고 잘못됐다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역시 뇌물 받아먹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그런데 계속 감싸줍니다. 태종이. 그러니까 태종이 임금 되고 나서는 완전 권력의 중심부에 서가지고 감싸줬기 때문에 태종이 뭐 이렇게 복직 파직 뭐 이렇게 지금처럼 반복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직된 이유는 요동정벌을 반대한 하륜과 위화도 해군의 논리가 맞았겠죠. 그래서 이성계가 복직을 시켰을 테고. 그런데 금방 또 쫓겨납니다. 그 영훈군 왕한의 옥사 때문인데 뭐 이거는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영훈군이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짜다. 그 사람이 그랬다가 뭐 공격당하는 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추방되었는데 이것 역시 신진 세력들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신진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진 세력들이 구세력이 할 수 있겠죠. 이인임을 견제하면서 야 하륜도 같이 견제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또 윤희 2초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복직됩니다. 윤희 2초 사건은 뭐냐? 이거 우리가 자꾸 설명하면 자꾸 가지가 퍼지는데 윤희 2초 사건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윤희 2초라는 사람이 명나라에다가 이성계를 모함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복직되었고 하류는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하자 여기에 동참합니다. 뭐냐? 정몽주권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하륜이 정몽주 편에 섰다고 봐야겠죠. 근데 정몽주 세력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하잖아. 패하죠. 그러니까 줄을 잘못 썼다. 야 인생은 하륜처럼인데요. 줄을 잘못 썼네요. 이런 실수할 때도 있다. 그 줄 잘못 서신 대표적인 분 계시잖아요. 왜 예전에 우리 역사인물 할 때 네. 선택만 하면 잘못 선택하신 예 이황이었나요? 아니요. 아니 누구였죠? 누굴 얘기한 겁니까? 황희였나요? 아니, 황희죠. 황희였죠. 황희가 황희. 선택마다 잘못했죠. 선택마다 잘못 선택했는데 결국은 네. 예. 그랬는데 하류는 요때 한번 선택을 잘못했는데 금방 또 말을 갈아탑니다. 이산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말을 갈아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희보다는 똑똑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정몽주 세력이 조금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몽주가 뭐 이방원 제거 계획 뭐 그런 게 많이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 웃긴 거는 정도전이 말이죠. 이때 스승 이색을 처형할 것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대단한 사람인 거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사로운 정까지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스승까지 네. 처형하려고 했던.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 자신 스승까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때 정도전이 귀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정몽주의 가장 큰 패착이 그때 귀향이 아니고 정도전을 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귀향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정도전 일파가 승리를 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척살하면서 정도전이 다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주라는 줄에 잘못 썼었고 어쨌든 간에 1392년 조선이 건국하자 하류는 낙향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를 뭐 지지하긴 했지만 이게 왕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반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을 하게 되는데 하륜이 복직을 하면서 중앙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천도. 천도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일이었죠. 개경에서 예. 천도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계룡산. 무학대사와 함께. 계룡산을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극렬 반대합니다. 하륜이 극렬 반대하는데 이유는 일단 멀고
땅이 좁고 옥토가 비옥하다. 그런 이유를 들었으면 더 큰 이유는 바로 풍수 지리설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륜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죠. 성리학 이외에도 도교, 불교 관상학까지 뭐 정말 그렇죠. 관심이 많았다고. 모든 예.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게 아마 정도전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이렇게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배척했다. 근데 정도전이 아마 이것 때문에 뭐 명을 재촉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도전은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었죠. 그리고 하륜은 무학. 신촌 일대. 네, 지금의 뭐 홍대 신촌 일대입니다. 네. 지금으로 보면 뭐 신촌이나 뭐 한양이나 한양이라 다 서울이지 뭐. 예. 예. 그렇게 주장했는데 하륜은 정도전과 달리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무학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륜의 주장이 막히죠. 그러니까 계룡산으로 천도를 막은 것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 정도전하고 싸우면서 패해가지고 정도전이 한양으로 천도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정도전이 이 하륜이 주장한 무학 천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술수하는 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랬거든요. 이거는요 유학자에게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잡귀, 미신이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륜이 정도전을 좋게 보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같은 우리 동문 아니야. 동문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도전은 신권을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신하가 나라를 통치하는 사회가 이상적 사회다라고 생각했었고 반면에 하륜은 평생을 권력 주변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륜에게 힘과 야망에 있는 이방원은 구세주였고 이런 이방원은 왕권을 주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륜은 이방원에 붙었고 그러니까 하륜과 정도전이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또 둘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라이벌이 됐던 것 같겠죠. 그래서 이 사력이 나빠서요. 조선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새롭게 태어난 조선을 명나라가 뭐라 그럴까 경계합니다. 조금. 그래서 시비를 자주 걸었죠. 특히 이 태조 주원장이 조선의 정조표전 이게 이제 표전이라고 4대 행위죠. 4대 행위. 네. 우리나라, 4대.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고 그렇죠. 사진 찍고. 예. 전두환이가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 되자마자 레이건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것도 딸랑 10분 만났거든요. 인사하는 거 빼면 5분 만났어. 5분 만나러 가려고 별쇼를 다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DJ가 살아났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밥도 우리 돈으로 해먹었어요. 오찬 우리 저 대상에서 줬다니까. 그런 개무시를 당하면서 옥수수 전매권, 쌀, 미국 쌀 수입권, 또 미국산 무기 구매권 그거 다 갖다 바치면서 사진 한 방 찍으러 간 거거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로서는 주원장한테 그죠? 원장이 형 우리 이렇게 됐어. 원장이 이렇게 좀 잘 봐줘. 뭐 이런 걸 올렸는데 그 문구에 말이죠. 네. 정조표전 문구에 명나라를 모독하는 글귀가 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네. 그거 쓴 사람 누구야? 정도전이 썼지. 정도전 명나라를 보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때 하륜이 그렇지 가야지 정도전이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정도전 일파들은 난리 난 거죠. 정도전 가면은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냥 인질로 그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로서는 정도전이 조선 개국에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걸 알았고 네. 정도전만 잡으면 조선의 힘이 떨어질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당연히 안 보내죠. 이성계도 발끈해갖고 안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안 보낸다 그랬는데 신하가 보내야죠. 이 기회에 원장이하고 좀 친해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도전이 또 속으로 하륜에 대해서 악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씩 주고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조표전은요, 명나라에서는 정도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도전이 쓰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예. 교정만 했다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 뭐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정도전 손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경복궁에 뭐 이름까지 정도전 다 졌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도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 정도는 입김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직접 쓰진 않았어도. 또 교정했다는 것은 뭐 정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거는요. 자, 정도의 말대로 한양으로 천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무각도사하고 주장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경북궁 터 한양으로 옮기는 건 오케이 됐어. 근데 경북궁 터를 어떻게 잡느냐? 뭐 남양이니 동양이니 뭐 주산을 인왕산으로 하니 북한산으로 맞죠? 그렇게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정도전의 말대로 됐습니다. 근데 무각대사가 정도전의 말대로 되니까 뭐라 했냐면 예언했습니다. 예언하기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장차 왕실의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장자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200년이 못 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말 장자승계 안 됐죠. 네. 초반부터 안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흔히 장자승계가 거의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거의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실패했고 또 정말 딱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죠. 네. 200년 후 1592년 임진왜란.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재밌는 거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 우리 신라 시대의 고승이 그 누구시죠? 사명대사. 사명대사요. 네. 사명대사가 의상대사인가? 의상대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만약에 나중에 후일에 이 한양의 도읍을 정하려는 자들이 있을 텐데 만일에 스님 말을 믿으면 나라가 괜찮게 갈 건데 정씨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야사가 전합니다. 그 야사는 언제 만들어진 야사일까요? 아마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만들어졌겠죠. 그렇겠죠. 맞아요. 예. 진짜 의상대사가 이런 말을 했었으면 대단한 사람인데요. 근데 정말 저는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설사 이런 운명을 신통력에 의해서 고승들이 알 수 있어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도 석가족이 망하는 걸 한 번은 막아줬어요. 네. 근데 그 업을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개입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석가족이 부처님 시대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불교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신통력을 가져서 알게 되더라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소위 말하는 정말 고승들, 네.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능력이 생기는데 부처에게는 6가지 능력이 생겼고요. 수행 과정에서 한 가지씩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신비한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 수행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더라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이죠. 네. 전두환 우리죠.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집으로 고승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엄마가 전두환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는데 네. 전두환의 모친의 그 앞니가 이렇게 돌출형 튀어나왔다 그래요. 고승이 탁발승이 보더니 당신 앞니 때문에 아들이 출세를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전두환의 모친이 부치깽이로 확 생리를 뽑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아이쿠야. 예. 고승이 아니고 땡중이었네요. 예. 그런가 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저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종교계에도 큰 스승이 사실 많이 계셔야 되거든요. 네. 이 나라가 평안하려면. 네. 근데, 가톨릭계에서는 김수환 주기경이 계셨는데 돌아가셨고, 네. 불교계는 성철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정말 이 나라에 가르침을 줄 큰 고승 스님들 혹은 주기경 이런 분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종교계 어른들이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 좀 앞장서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몇 년 전에 법정 스님도 그렇죠. 예, 사실은 입적하시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꼭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법도를 알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도 좀 나와서 해주시고 중생을 올바른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회에 참석하셨다고.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누가 반겼을까 모르겠네요. 거기를. 아마 지금
그 종단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글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니 형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건 뭐 다 이게 자비를 베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전두환이 백담사 갈 때. 야, 아무리 뭐 자비 베풀고 다 용서하고 이런 불교라지만 어떻게 살인마 전두환을 받아줄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받아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에 저희가 일주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열고 닫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그 일주문을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 다 용서를 받는다? 누가 있어서 용서를 해줄 겁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신이 없는 존재인데 용서라는 건 결국 스스로 참회를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건데 그가 백담사를 들어갔다고 해도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백담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절에 들어갈 때 말이죠. 네. 처음에 들어가면 양쪽에 네, 저승을 사천왕 있잖아요. 네. 현세에서 잘못 많이 저지르면 네. 거기 갈 때 엄청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데 우리 뻐꺼 형은 잘 왔다 갔다 하셨나 모르겠네. 그 많은 죄를 업보를 지고 왔다 갔다 무섭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풍수지리 하다가 뭐 그래 이게 재밌는 이야기여서 이야기 드렸고요. 자, 하류는 풍수지리는 물론 관상학도 통달했다고 합니다. 앞서 왜 하륜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이 방언의 장인 민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륜이 민재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관상을 많이 봐왔지만 이 방언 자네 사위 같은 관상은 못 받아. 한번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했고 네. 민재가 사위에게 하륜이 자네를 꼭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만남을 주선해서 만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한대군 바로 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륜은 이 정한대군의 신복이 돼가지고 그의 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성계의 책사가 됐다면 하륜은 이방원의 책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륜이 관상 때문에 이방원을 찾아갔을까? 아니면 야망이 있어서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관상이라는 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왜 문진을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한의원 가서 진맥도 하지만 문진도 하고 병원 가서 문진을 한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륜이 이미 이방원의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대충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럼. 핑계를 이렇게 댄 거죠. 사람들이 가장 혹할 만한 그렇죠. 내용으로. 누가 옛날에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말입니다. 중학교 때 촌놈이 서울 구경 처음 했어. 처음 왔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잡아. 네. 나 뭔지 알 것 같아. 눈빛이 다르다고 말이죠. 제가 뭘 압니까? 우리 안동에 그런 거 없어요. 뭐 잡고 이런 거 없어. 네. 한참 얘기했다니 그 사람하고. 끌려갈 뻔했네. 나 진짜. 왜 혹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요. 눈빛이 다르다 그러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가? 그런 거 혹하다 이런 얘기 가장 혹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혹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뭐 서울에는 워낙 많아서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알 거라 보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얼굴학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분 말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얼굴이라는 거는 뇌를 싸고 있는 보자기 같은 거예요. 네. 보자기는 내용물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네. 천이니까 얇은 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네. 여러분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게 40이 넘으면요 사람이 인생 살아온 게 얼굴에 정말 나타납니다. 네. 딱 보면 안다니까. 진짜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요. 제가 남진 씨를 안 좋아했어요. 네. 나훈아를 좋아했지. 둘이 라이벌 아닙니까? 라이벌이죠. 라이벌인데 나훈아를 좋아했지 남진은 안 좋아했는데 남진이 사건 사고 많이 일으키고 여자들 막 만나고 막 이러고 뭐 깡패들하고 올리고 목포에 술집 차리고 뭐 이랬을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칼 맞아고 병원 입원했을 때 사진. 뭔가 정말 살기가 느껴지는데 말이죠.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연세가 먹고 지금 와서 한번 남진 얼굴 보십시오. 달라졌어요.
자기도 그런 말 얘기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후덕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바뀐.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에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게 관상이니까. 맞아요. 너무 예. 관상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륜이 이방원을 만나는 건 어떤 그런 계략에 의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필요에 의해서. 또 당시에 말이죠. 이방원이 왕자들 중에 가장 야심이 있고 힘이 있고 누구나 다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딱 보면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방원 찾아가요. 진짜요? 지금 이방원 같은 사람이 있다. 아니 이방원을 이용해서 음. 내가 할 수 있는 뭘 했겠지. 정도전처럼 개혁을 했. 그러다가 정도전처럼 칼 맞아 죽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다만 어떻게 만나냐. 구실이 없으니까 이 구실을 자기 그렇죠. 친구를 이용해서 구실을 잡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관상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아마 하륜이 이방원을 만나서 관상 좋다 얘기하면서 코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코만 잘생기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마 코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방원이 좋아하지 않았나. 이 방송 미성년자들도 듣죠. 네. 아이, 더 나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지? 진짜 코에 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요. 뭐 더 이상 합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나중에 하여튼, 방송 끝나고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지 않나 싶고 코하고 이마하고 잘생기면 뭐 하륜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뭐 제가 압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방원이 코가 잘생겼다 싶은데 저도 제 얼굴 중에 제일 잘생긴 건 코인데 뭔가 좀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피부가 너무 좋아요. 피부가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고. 자, 하륜이 이제, 이방원하고 만남으로 이방원의 책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방원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1차 왕자의 날이죠.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날은요, 이방원이 했다라기보다 하륜이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리더가, 선택하는 건 리더의 몫이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리더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모르니까 우왕좌왕해서. 그런데 리더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리더는 다 모든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판단만 제대로 하면 되거든. 이번 세월호 사건의 문제점을 전문가들한테 들어가지고 그거 딱딱딱 지적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네. 못했다는 거고. 하륜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 이방원을 탁 듣고 그거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리더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대중형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고 저는 그런 장관은 우리 앞으로 정치사에 100년, 200년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난 이동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대중형 같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모든 걸 다 알아서 자기가 다 하나하나 다 지정해줬던 케이스고. 그러니까 네. 전문가라고 왔는데 그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다른 리더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사람들한테 고난을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리더가 컨트롤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번 사건에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이유고요. 자, 그럼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이야기했는데 왕자의 난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98년 8월에 일어났고요. 무인년에 일어나서 무인정사라고도 얘기하고 방원의 난,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셨어요.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당시 고려 말기에 사병들을 고문세족들이 워낙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병을 폐지하고 국가의 어떤 군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주장을 정도전이 했었기 때문에 왕자들하고는 당연히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방원이 이제 정도전, 남은, 심효생 이런 사람들을 불의에 습격해서 살해하고 그 당시의 세자였던 방석을 폐위하고 그 다음에 방과를 세자에 책봉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도전이 방석을 밀었던 이유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쥐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방원은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이고 이방원이 정권을 잡으면 정도전이 힘을 못 펴. 그렇죠. 그래서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방석을 선택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 하륜과 이방원이 이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는. 근데 그 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정도전 그다음 남은 측에서 먼저
이 이방원 측을 제거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뒤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사실은 하륜을 제거하려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도전이. 실제로 하루만 없애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륜이 위기를 모면했다. 이거는 야사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만 그걸 좀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나무 첩의 집에서 술 마신다 정보 이거 입수해가지고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태종실록 에 보면요. 네. 하륜의 졸기에 보면 네네. 이런 게 나옵니다. 하륜이 일찍이 임금 이방원이죠. 이방원의 잠저에 나아가니 임금이 사람을 물리치고 계책을 묻자 하륜이 말하길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수를 쳐서 이 무리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이 없었다. 하륜이 다시 이것은 다만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희롱하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비록 상위 그러니까 이성계죠. 이성계께서 놀라더라도 필경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다. 먼저 선수 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야사는 어떻게 전하냐면요.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단독 회담을 가지는 거죠. 네. 이방원과 하륜이 대독을 하는 거 단독 면담을 하는 겁니다. 독대 대독이래. 누가 대신을 거주나? 자 독대를 하는데 이 정도전이 하륜을 제거하려고 미리 계획을 짰거든요. 네. 짰는데 이것을 하륜이 파악하고 뭐 술잔 엎어지고 일부러 엎어뜨려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술잔을 일부러 이방원 옷에다 뿌려가지고 이방원이 성질나서 나가니까 따라가가지고 독대한 그래서 이 계책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등 야사에 전한 얘기지만 어쨌든 태종실록 이 얘기가 나오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륜의 머리에서 바로 이게 나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1차의 왕자의 난에서 정말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숙번입니다. 네, 이숙번이요. 그 이숙번을 누가 청거했냐? 하륜이 청거했거든. 그리고 이숙번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를 경복궁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쿠데타가 성공한 건데 이게 또 재밌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경복궁 1979년 12.12 네. 12.12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이 경복궁에서 일어난 겁니다. 경복궁에서 쿠데타 세력들 전두환, 노태우, 뭐 황영시, 장세동,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였거든요. 거기에 최대창이라든가 그러니까 같은 쿠데타가 한 500년의 역사를 두고 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게 1차 왕자의 난이고 1차 왕자의 난으로서 정도전을 제거함으로써 이방원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집권에 방해가 되는 세력을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네. 누가 있었다? 바로 정도전의 라이벌 하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2차 왕자의 난도 일어났는데 역시 2차 왕자의 난도 하륜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그럼 2차의 왕자의 난은 뭡니까? 2차는 그 방간, 태조의 넷째 아들이 동생 권력의 중심 방원에게 반발해서 박포와 함께 사병을 동원해서 일으킨 사건인데요. 1400년 정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방간의 난, 박포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간을 박포가 그러니까 박포도 사실 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웠는데 그럼요. 제대로 본인이 이제 대우를 못 받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방간을 부추기죠. 부추겨서 권력을 뺏자. 그렇죠. 예, 될 거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왕자의 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포는 우리 황희 이야기할 때 나왔습니다. 박포의 처가 황희랑 간통했다 얘기는. 네. 그 박포가 그 이박포입니다. 박포가 이박포. 네, 그 박포 이박포인데. 헐. 그래. 어쨌든 문화나 말처럼 자기는 공을 엄청나게 세웠는데 홀대를 하는 거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방간을 뒤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일으켰다가 평정되는. 네. 그러니까 이걸 역시 하륜이 했고, 그러니까 이방원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작업. 여기에 하륜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랬는데, 지금 말이죠. 어쨌든 이게 박포가 이렇게 난을 일으킨 것은, 제대로 된 공신의 대우를 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잡을 때, 어느 정도 기여한 사람이 하나갑이 있어. 한화갑. 예. 아우,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그렇죠. 정말 뜨악 온 사람들을 다 멘붕에 빠뜨렸던. 몇 명 있죠. 김경재,
몇 명 있어요. 하나가 몇 명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간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왜요? 그러니까 박포처럼 박포가 된 거예요, 지금. 박포가 돼가지고요. 물론 방송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갑 씨가 방송에 나와서 전혀 난 그런 관심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걷죠. 면이 살려면. 술만 드시면. 그래요. 그런다고 하네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같이 술 드신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우리, 이 작가 문정의 라이벌 듣는 팬들만 아는 걸로 하기로. 예, 여러분 절대 소문내시면 안 되고요. 네. 라이벌 이 방송을 반드시 들으셔야지만 알게 되는 그렇죠. 사실로 우리끼리 묻어두자고요. 그렇죠. 요런 예. 엑기스. 제가 예. 열흘 다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네. 아유, 속이 쓰리겠죠. 안 쓰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봐봐. 그 욕을 얻어먹은, 자기가 평생 민주화 투쟁 대중이랑 같이 했는데,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곱게 나이 먹어야 된다. 좀 심했나? 아니, 어르신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늙지 말자. 그러니까 정말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나 보네. 난 충분히 예상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참. 아니,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만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요. 그 정치계에 1, 2년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DJ 밑에 계시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못 배웠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이게 바로 권력의 무서움이거든요.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은요, 권력을 놓잖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강용석이 그렇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다시. 그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맛을 보면요. 딴 거 못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그게 탄탄 내로잖아. 어디 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고개를 숙이는 그게 거잖아요. 좋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에. 근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삶이 바뀌는 거야. 그걸 못 있는 거예요.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국회의원 잘 없어요. 아니 속으로 욕하고 진심도 아닌데 고개 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작가님. 아니 그러니까 강용석 씨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 저희 또 얘기가 수미상관법이 되네요. 그럼요. 끝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예. 얼굴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1, 2차 왕자의 난 이후에요. 함흥에 가서 머물던 태조 이성계가 서울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함흥 차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함흥으로 간 이성계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이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사람 보내가서 좀 모시고 오라 그러는데 그 화살 네. 싸고. 그래서 이제 한 번 함흥으로 가는 사람은 안 온다 해서 그 함흥 차사라는 그 유행이 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학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셔야 되고 돌아오는데 태종 이방원이 네. 지금 말하는 그 살꼬지 다리라고 하는 살꼬지. 네. 예, 거기까지 마중을 나가죠. 마중을 나가는데 하륜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방언에 건의하기를 태상황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기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왜 아버지가 화를 냈냐면 지 동생들 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 열받았거든요. 노기가 풀리지 않았으니 그 내리는 차일 네. 그 뒤에 숨어라. 그러니까 자해를 굵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야 너 당신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성계가 탁 왔는데 자기 아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받치는 나무를 그렇죠. 큰 걸로 걸 해라. 그러니까 빨리 뭐 일 있으면 숨을 수 있게. 그렇죠. 아들 보자마자 화살 날린 거 아닙니까? 이성계의 화살은요. 우리 삼국지의 여포처럼 백발백중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막 쐈는데 화살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일도 싹 숨어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그 지명이 살꼬지. 화살이 꽂혔다. 그래서 살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륜이 이방원의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성계가 이거 하늘이 제일 죽이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단념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을. 그러니까 하륜이 이성계를 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방원을 구했다. 이방원을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륜에 대한 신임은 더 커졌겠군요.
당연하죠. 왜 그랬을까? 하루 있나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능력이 있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당하고 보라니까 아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 살코지에 대한 유래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자, 다음 3편에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자, 정도전 대 하륜에 대한 이야기 저희 두 번째 시간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님, 네. 빨간 날 불러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근데 만나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예.